안녕하세요. 들으면서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낭독 여행입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복잡한 인간 관계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다. 쓸데없는 기대는 줄이고 나를 좀 더 챙겨야겠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목표를 향해 바쁘게 달려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나만의 시간을 지키고 내 마음을 돌보는 일도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서 이런 생각이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족과 일,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특히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밴 것이죠. 그래서인지 나를 돌보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역할이 많았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도 컸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터에서의 책임을 위해 나를 조금씩 미뤄두다 보니 어느새 나는 뒷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참고 버티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나를 챙기는 일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주변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임을 우리는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말했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나를 돌보는 5가지 삶의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글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나를 돌보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경험을 쌓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며 관계를 넓혀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때로는 힘들어도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앞섰고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를 지치게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도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관계가 정말 내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을까? 이 만남이 내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걸까? 예전에는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왠지 차갑고 이기적인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나를 돌보는 일이야말로 더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진정한 위로와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단순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고 나답게 있을 수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더 잘 돌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리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려 하기보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이 드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시간을 존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누구의 부탁이든 쉽게 거절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인가 고민해 보는 것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나를 위한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 그것이 나를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니까요. 세 번째로, 감정을 지키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받기보다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리고 부정적인 평가를 들으면 한동안 그 말에 사로잡혀 있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타인의 말이 곧 나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말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는 법, 그리고 내 감정을 내가 다독이는 법을 배우는 것, 때로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스스로를 따뜻하게 감싸면서 감정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그것이 나를 온전히 지키는 길이 됩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서 마음 한편이 불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천천히 나만의 속도를 찾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돌보는 삶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평온해질 수 있을 겁니다. 나를 돌보는 일은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 주변 사람들과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길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둘째,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친구가 먼저 연락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내가 이만큼 신경 썼는데 왜 저 사람은 몰라주는 걸까?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등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죠. 나를 이해해 주기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힘들 때 다가와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똑같이 잘해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관계 속에서 기대한 만큼의 반응을 얻지 못하는 순간도 많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해서 기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기대의 크기를 조절하면 관계에서 오는 실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기대했는데
원하는 반응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인 건 아니죠. 단지 그 친구도 자신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어쩌면 그 친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내 진심을 몰라줄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줄이는 대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 주길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요즘 이런 일이 힘들어. 네가 따뜻하게 들어주면 좋겠어. 이렇게 솔직하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오해가 쌓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나누는 것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작은 지혜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 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나를 먼저 따뜻하게 감싸 안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기대보다 스스로에게 주는 돌봄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돌볼수록 관계도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로, 작은 배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대 없이 주고받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예상보다 더 큰 감동을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줄이면 작은 친절에도 더 크게 감사할 수 있고 덕분에 관계도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때로는 상대가 해주는 작은 배려 하나에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순간 상대도 은연중에 그 무게를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 사람이 내게 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관계는 훨씬 더 자유롭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차가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실망하기보다 상대가 해주는 작은 배려에 감사하고 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관계는 훨씬 더 단단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지키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인간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살면서 인간 관계에서 적정 거리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럽고 너무 멀어지면 소원해지는 관계들. 어느 정도의 거리가 가장 편안할까?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에서 거리를 둔다는 것이 왠지 차갑고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곤 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공간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어떤 관계들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응원할 수 있고 무리하게 맞추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런 관계들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라도 매일 연락할 필요는 없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면서 필요할 때 다정하게 안부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가 지켜야 할 시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가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너무 밀착하면 상대가 숨 막혀 하고 너무 멀어지면 소통이 끊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머무르며 필요할 때 다가갈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둔다면 그 관계는 오랫동안 따뜻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있어야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관계를 바라보며 이 관계가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편안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는 억지로 가까워지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편안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고 함께할 수 있는 관계야말로 가장 오래 지속되는 법이니까요. 넷째, 고독과 외로움을 구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외로운 걸까? 아니면 고독을 즐기고 있는 걸까? 고독과 외로움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다릅니다. 이 두 감정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돕죠. 고독 속에서는 내 마음의 깊이를 탐구하고 나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란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삶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외로움은 연결 부족에서 오는 불안한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고독은 나를 채우는 시간이라면 외로움은 내 안에서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고독은 나는 스스로를 충분히 채울 수 있어 라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외로움은 누군가의 관심과 인정이 필요해 라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고독을 받아들일 때 내 삶이 더 단단해지며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이해하고 돌보는 기회가 됩니다. 이 시간에 감정을 정리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삶의 방향을 더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이 고독 속에서 창의성과 통찰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건 고독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나 자신을 충전할 수 있죠. 책을 읽거나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즐기거나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시간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은 오히려 나를 재충전시켜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고독을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때때로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마음이 공허해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죠. 그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삶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돌보는 거예요. 외로움은 우리가 타인과의 연결을 필요로 할 때 느끼는 감정이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때로는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활동을 하며 마음을 달래보세요.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고독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집중하는 시간이지만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이 부족할 때 느끼는 감정이죠. 고독을 잘 활용하면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도 나를 따뜻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외로움도 나를 돌보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덜 외롭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5째, 단순한 삶이 더 행복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들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할 일은 끝이 없고 인간 관계는 복잡하고 항상 바쁘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죠. 그러다 보면 점점 지치고 마음은 무거워지고 스트레스는 쌓여만 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삶이 복잡할수록 행복을 느끼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요. 단순한 삶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과정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는 때때로 남들의 기대나 사회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씁니다. 타인의 시선이 중요하게 느껴지고 남들이 정한 성공이라는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정작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피곤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되죠. 하지만 삶의 본질에 집중하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더 큰 여유와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에만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일과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자칫 내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쏟으며 지쳐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2번째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 선택을 충실하게 하다 보면 내 삶에 대한 만족감이 훨씬 커져요. 남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작정 맞추려 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나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는 것, 이런 선택들이 진짜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불필요한 걱정과 물건,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의 시선,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 하지만 지나치게 걱정한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지는 않아요. 이제는 지나간 것들을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과거는 분명 소중한 부분이지만 그 기억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집안의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공간이 정리되면 내 마음도 함께 정돈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다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나를 힘들게 하거나 끊임없이 지치게 만드는 관계는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럴 때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복잡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여유와 평온함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단순하게 살아보세요. 주변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더 많은 여유와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챙기기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지만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외부의 기대에 휘둘리다 보면 점점 나를 잃어버리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잡고 외부의 관계나 기대에 의존하지 말라고 강조했어요.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나를 돌보고 기대를 조절하며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삶. 이것이 곧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정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먼저 돌봐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낭독 여행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